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조선시대 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원님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조선시대 말기 부패하고 썩어빠진 탐관 오리들에 의해서 민초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리를 틀고 인두로 지지고 심지어는 손톱을 뽑고 많은 고문을 자행해서 없던 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고자 민초들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한번. 이거 진짜 해봤는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예, 진짜 안 했던 짓도 했다고 할 만큼 엄청 아팠어요. 제가 뭐 조선시대에 살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88년도 당시에 이 군대 고참들이 저런 비슷한 얼차례라고 그러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그 가혹행위들이 없어지긴 했죠. 지금은 아예 없을 겁니다. 당시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건 굉장히 아팠다는 기억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지금 군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런 원님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직 대통령 두 분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샅샅이 조사하거라. 잡아들여라.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또 그의 참모들 상당수가 또 영어의 몸이 돼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정말 죄가 있을까요? 물론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지금 원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 반성하지 않아 허연준이 가두거라. 이런 일들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업인들에게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괴롭히는 좌파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참여연대가 이재용 총수 일가를 또 추가 고발했습니다. 11월 1일, 엊그제입니다. 중앙지검에 또 고발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좌파들의 삼성 경영 시비. 참 씁쓸합니다. 물론 원님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런 고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일부 재판에 의해서는 그런 원님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여연대의 고발 이유를 보시죠. 2016년도 6월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배임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추가 고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 이익을 부풀려서 합병 비율을 이재용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 이게 참여연대 측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원님 재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재판이 아니라 지금 여건까지 나섰습니다. 예, 정의당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무리하게 상장시킨 것은 단순하게 회계 부정이 아니라 불법 승계 의혹과 이어지는 사안이다. 정의당 사실상의 여권입니다. 야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중대 여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에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노조입니다. 좌파들이고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의당. 여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럴싸하죠? 문제가 있구나. 경영승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합병에 문제 없다는 판결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무효를 주장하면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합병에 문제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판결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합병이 포괄적인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경영 승계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지배구조 개편은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예,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서 판결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원님재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시민사회 정치권의 원님재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원님재판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 정상화가 될 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기업인들이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기업인들은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제 경기, 특히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어지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답답하죠. 예, 2년 연속 삼성전자 창립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물론 27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수감 중이었고요. 18년도에는 베트남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날짜를 맞췄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창립 29주년 행사에 가서 삼성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참해버렸습니다. 국내에서 자꾸 논란 일으키기 싫다. 너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나는 활동하고 싶다. 뭐 이런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일날 안 왔다는 거, 불참했다는 거,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야, 올해는 49주년 행사, 내년에는 50주년 행사야. 계속 나가서 이 경영과 관련된 삼성의 미래를 보여줘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물론 제가 뭐 꼭 불참을 했다고 해서 조금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뭔가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대신 해외에 나가선 표정이 밝습니다. 예,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 계속하겠다. 사업도 계속 확대하겠다. 베트남은 기업의 제안을 들어준다. 귀국 후 투자 확대 회의하겠다. 예, 베트남 총리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정말 밝은 모습을 지었습니다. 국내에는 생일상이 차려졌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만 들어오면 생일잔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말이죠, 대법원 상고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웃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야, 삼성의 미래를 얘기하자 막 웃으면서 베트남 총리와도 악수하고 인도 총리와도 악수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 가서 유수한 기업인들과 티셔츠 차림으로 러닝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그냥 인상이 확 집으러드는 거죠. 예, 찍을 뿐이 없습니다. 예. 잘 돼야 될 텐데 참 또 이번 고발 사안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줘야 됩니다. 여론이 힘입니다.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여러분들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업인에게 또 재벌 총수에게 많은 격려해달라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도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현대차. 보시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또, 31일 날. 또 올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네.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위기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요. 2,889억 원인가? 예. 그리고 이건 전년 분기에 비해서 73%나 급락한 겁니다. 76%구나. 예. 76%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예, 무디스는 신용평가 기관인데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겼습니다. 또 S&P는 현기차, 요즘 현기차라고 그러지, 현대와 기아, 신용 등급을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기의 현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파업해 미치고 펄쩍 뛰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말이죠. 한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미 불협화음으로 새우등 된 기업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이죠. 바로 그 꼴입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만 보면 방북을 했기 때문에 보따리를 풀어야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말이죠. 데리고 가서 냉면 먹이면서 그 북한 놈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뭐 이런 얘기나 듣게 하고 말이죠. 미국 눈치도 봐야 됩니다. 돌아오니까 또. 이거 북한에다가 지원하게 되면은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업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간의 이런 분쟁에 대한민국 기업인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는 재판받으랴, 또 고발에 대응하랴, 이거 뭐 북한 가랴, 미국 눈치 보랴. 참, 삼성, 현대,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요, 현대차와 전화회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통상 압박이 심하니까요. 관세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걸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삼성, SK, LG, 포스코 포스코와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다 취소했다. 자, 우리는 갈 길 가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발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기업인들에게 힘을 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신바람을 다시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자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힘찬 경제 발걸음을 보고 싶고요.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바퀴가 쌩쌩 달리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가 조만간 30만 구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성원이었습니다. 또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 하면서 민주당이 유튜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도 함께 말이죠. 여러분들의 구독 참여가 신의 한 수를 살릴 수 있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신의 한 수,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추천 버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